안녕하세요, 임태형입니다. 지금은 2020년 2월 17일 이제 새로 시작되는 학년 개학을 앞둔 시점입니다. 최근 몇 회에 걸쳐서 제가 고교 학점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고등학교 과목 체계와 대입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서 화면에 보고 계시고 있는 것처럼 대입을 위한 과목 선택,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여름방학을 전후로 보통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 2, 3학년 때 어떤 과목을 들을지에 대해서 선택해야 할 시간이 오고요. 그런 과목 선택이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에서도 대입 준비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리부터 좀 관심을 갖고 살펴보셔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관련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목 선택이라는 것은 학생 개인에 따라서 워낙 다양한 상황들이 고려되어야 하고 굉장히 개별적으로 접근해야 될 사안이라 일반화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실제 여러분들 개개인의 과목 선택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긴 어렵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예시는 보여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과목 선택을 위해서 참고하셔야 되는 자료들, 좋은 자료들이 무료로 많이 배포되고 있습니다. 그 자료들을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이 그 자료들을 어떻게 참고하셔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고등학교 전체적인 교과목 체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 크게 두 영역입니다. 교과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비교과 영역이라고 하죠. 창의적 체험 활동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2015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2018학년도 고1 학생들부터 적용이 됐던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2020년 현재 고3 학생들이 2015 개정 교육과정 첫 세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은 이미 이 과목 선택이 다 완료가 돼서 열심히 듣기만 하면 되겠지만, 올해 고1이 되는 학생들이나 지금 현재 중학교 학생들은 좀 눈여겨보셔야 되겠죠. 이 교과 구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혹시 궁금하시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전 영상들을 참조해 주시면 도움될 것 같고요. 오늘 주로 드릴 말씀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선택 과목입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어떤 종류의 고등학교를 가건 간에 일부 과목들은 자신의 의지대로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요. 그런 과목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고, 또 대입에서도 그런 선택 과목들이 중요해지고 있는 입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고3 학생들도 1학년 때 이런 선택 과목을 정해서 지금에 이르렀지만, 앞으로 고2, 고1 이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올해 고3 학생들보다 훨씬 더 선택 과목이 중요한 입시를 치르게 된다. 그래서 이미 과목을 선택하신 분들 또는 아직 선택하지 않은 분들 모두 이 선택 과목과 대입의 관계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또한 자신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 따라서 선택의 폭도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고에 진학을 하게 되면 고등학교 3년 동안 보통 한 50여 과목을 수강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는 내가 그 고등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필수로 들어야 할 수밖에 없는 과목도 있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과목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마다 그런 선택 과목의 비율도 다르고 또 과목의 종류도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에 있는 일반고 두 곳의 교육과정을 좀 비교를 해봤는데, 자, A라는 고등학교는 총 개설 과목 수가 한 80개 정도가 됐고요. B라는 고등학교는 한 55개밖에는 개설이 안 돼 있었습니다. 당연히 개설 과목 수가 많은 학교는 학생들이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과목도 많았다는 얘기겠죠. 교육 편성의 자율성이 높은 자사고 같은 경우는 80과목 이상 개설된 학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고교 학점제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면 학생들이 적어도 한 100개에서 200여 개 과목 안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지금 교육부의 목표고요. 그 중에는 거점형 학교 등 협력 교육과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 내에 몇 개 학교들이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든지, 또는 온라인 수강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기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을 수강한다든지, 이런 과목들까지를 포함한 것들인데요. 아직은 지역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지만 그런 협력 교육 과정은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자신이 다니는 고교 또는 다니게 될 고교의 교육 과정을 알아보시는 게 중요하다. 그런 고교별 교과 편성 내용을 토대로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자료들을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궁금한 건 이런 거죠. 내가 약대를 가고 싶은데 고등학교 때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어떤 과목 들어야
될까? 또 의대에 가려고 하는데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어떤 과목 들어야 될까? 결국 여러분들은 본인이 원하는 학과에 대해서, 진로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정답 같은 선택 과목 예시를 원하시겠지만, 물론 이런 자료들도 제가 볼 수 있는 것들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학과별로 추천 선택 과목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런 선택 과목 추천이 반드시 정답은 아니고 그냥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일 뿐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본 자료에서 의대 진로 선택 과목으로 이렇게 기하나 진로 영어 추천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해당 과목들에 너무 취약하다. 다행히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이하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 진로 선택 과목은 성취도 A, B, C로만 표기가 되지만, 내가 너무 취약해서 절대평가 성취도 기준으로도 뭐 B 이상 맞기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학생들은 아무래도 내신 관리에 있어서는 조금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절대평가제에서 성취도 A와 B는 입시에서 굉장히 큰 차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이런 추천 자료들은 참고만 하는 것이고요. 최종 선택은 자신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해야 된다. 그런 선택에 도움될 만한 자료들이 지금 인터넷상에 굉장히 많이 풀려 있습니다. 주로 교육부나 아니면 시도 교육청에서 발간한 자료들인데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의대 약대 선택 과목 예시를 포함해서 비슷한 내용들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료들을 제가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에 이렇게 링크를 걸어 놨습니다. 이 웹페이지는 유튜브 게시글에도 링크를 남겨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방문하셔서 한번 클릭을 눌러보시면 바로 이렇게 다운을 받으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의대 약대 추천 과목 예시는 여기 보시는 자료 중에 학생 진로 진학 희망에 따른 고교 과목 선택 길라잡이 2019년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발행한 자료입니다. 여기 있는 자료들이 다 좋은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저는 이 전남교육청 자료 많이 추천해 드립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과목별로 상대평가 석차 등급 산출 여부라든지 또는 절대평가 성취도 몇 단계로 평가되는지 확인해 보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고등학교 신입생들한테는 좀 생소할 수 있는 이 진로 선택 과목들, 예를 들면 지금 보고 계신 실용수학 같은 과목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배우는 건지도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과목과 연계된 대학 학과들도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요. 관련 직업까지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 전남교육청 자료에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많이 듣는 전문교과완 또는 일반고에서도 진로선택 과목으로 일부 학교들이 도입하고 있는 이 전문교과완 과목에 대한 정보는 많이 없습니다. 관련 내용은 여기 네 번째 자료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선택 과목 안내서 2019년에 발간된 서울시 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자료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뭐 고급 물리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급 수학, 고급 화학 이런 과목들 어떤 내용 배우는지가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과목 선택 전에 참고하시면 당연히 도움되겠죠. 이 서울시 교육청 자료는 이제 중간 부분 넘어가시면 대학 계열별 학과 안내 자료도 있는데요. 굉장히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특정 학과에 대한 간단한 소개뿐만 아니라 그 학과에서 배우는 과목, 그 다음에 그 학과가 개설된 대학, 졸업 후 진로라든지 그 다음에 그 학과 지원할 때 선택하면 좋은 과목들, 이런 게 한꺼번에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 학과 선택 자체도 명확하지 않은 분들이 같이 참조하시면 좋은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과목 선택이 앞으로는 수시뿐만 아니고 정시에서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이미 2022학년도 수능에 대해서 각 대학들이 필요한 선택 과목 지정해 놓은 바가 있고요. 그 내용은 요 자료 목록 중에 맨 밑에 있는 2022학년도 수능 과목 지정 현황 22개 대학, 요 대교협 자료를 클릭하시면 확인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잠깐 보여드리자면요, 핵심은 이겁니다. 사실 인문계열 학생들은 기존보다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진다는 게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탐구 과목, 뭐 사탐, 과탐 구분 없이 두 과목 선택할 수 있다.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이나 탐구 과목에 있어서 상위권 대학들은 수학에서 미적이나 기하 중 하나는 꼭 선택하게 하고, 마찬가지로 탐구에서도 상위권 대학들은 과학 과목을 반드시 두 과목 선택하도록 했지만, 이 지방대나 중위권 이하 대학들은 사회, 과학 구분 없이 학생이 자유롭게 두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료는 크게 자연계열과 인문계열 두 영역으로만 나눠서 본 거고요. 보다 구체적으로는 대학별 학과마다 또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시에서 이런 수능 선택 과목뿐만 아니고 학생부 교과 선택 과목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2학년도
한반도 대입부터 서울대가 대표적인데요. 지난번에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수능 선택 과목과 별개로 내가 학생부에 어떤 선택 과목을 들었는지에 따라서 정시 선발 성적에 가산점을 주는 그런 제도 도입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시 선발에서도 학생부 내용 일부를 평가한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서울대에서만 그런 내용을 발표했는데 다른 대학들도 혹시 그런 내용이 포함될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선택 과목이 이제는 수시뿐 아니라 정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런 선택은 워낙 개별적인 상황에 맞춰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또는 학부모님들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해당 자료들 좀 많이 참조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소개 안 해드린 나머지 자료들도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 번째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를 위한 선택 교과목 가이드북 또는 서울대에서 발간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교 생활 가이드북 이런 내용들 보시면 실제 우리 학과별 선배들이 고등학교 과목 선택할 때 어떤 고민을 했고 그게 실제 입시에서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 그런 사례들도 많이 확인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 이렇게 다운받아 보시면 워낙 자료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처음에 좀 질리실 수 있는데 모든 내용을 다 확인하실 필요는 없으니까요. 자신이 관심 있는 과목이나 학과 몇 개만 확인해 보시는 건 그렇게 번거롭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갈수록 우리 입시가 개인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입시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은 번거로우시더라도 학생 개인 상황에 맞는 입시 정보 수집과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오늘 내용들이 그런 고민과 선택에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질문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